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도메토피아 황영순 부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시나 도에서 하는 강의, 그리고 무슨 카페24나 이런 데서 하는 강의까지 출강을 좀 많이 나가요. 그러면 뭐 1년에 한 1000여 명 정도씩 만나는 것 같아요. 창업과 관련된 분들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저는 수많은 성공 사례도 보고 수많은 실패 사례도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결국 뭐 하나겠죠. 돈 잘 버는 거, 그렇죠?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과 실패하신 분들을 보면 뚜렷이 구분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기초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죠? 하고자 하는 게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 말고 그 돈 버는 거 전에 뭘로 돈 버는 거예요? 컬링으로 돈 버실 거예요? 아니면 스키 타는 걸로 돈 버실 거예요? 피겨 스케이팅으로 돈 버실 거예요? 결국 뭐죠?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그냥 오랫동안 하고 싶다 이거 말고 뭘로 돈을 버냐? 그 뭘로? 이걸 생각해 보신 분들이 없어요. 장사죠, 장사. 그렇죠? 장사. 장사의 뜻이 뭐죠, 사장님? 장사의 뜻이 뭐냐고요? 뭔가 흥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장님, 장사의 뜻이 뭐죠? 맞아요, 사고 파는 거예요.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런 물건은 누군가 좋아할 거야. 이런 서비스는 누군가 좋아할 거야. 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내가 시간과 재화를 들여서 직접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에 마진을 붙여서 파는 행위입니다. 그럼 장사의 3요소가 뭐죠? 장사의 3요소. 뭘까요? 한 번 대충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첫 번째 제품이 있어야 되고, 네.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 살 사람과 팔 사람. 사장님 정확하십니다. 네, 제가 딱 이렇게 정답을 맞추는 경우 처음 봤어요. 한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오답 내고 뭐 실내요, 뭐 마케팅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 정확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온라인 창업이라고 하니까 장사가 아닌 걸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도메토피아 같은 곳을 통해서 내가 무자본으로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서 만나고 살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요.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단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이거 무슨 비전이 있을까요? 비전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여쭤봤는데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장사에 관심 없고 장사의 실력을 쌓을 생각도 없는데 무슨 버튼만 누르면 누구나 성공이 보장됩니다. 뭐 이런 쉬운 창업 설명회를 생각하셨다라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알지 못합니다. 그런 설명회는 저희 강남역, 역삼역, 신사역 이런 데 가면 많이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였을 때 성취 가능한, 그것도 모두 다 성취 가능한 건 아니겠죠. 어떤 성공 사례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게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그것도 가능하다고 얘기 드리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성공하시는 분들은 뭐 다양한 어떤 성공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실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념이 없어서 실패를 해요. 대부분 개념이 없어서.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결국 돈 버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려면 장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사장님? 장사를 잘해야 돈을 벌지 장사를 못해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 장사를 잘하려면. 사장님한테 여쭤요. 네.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점검을 위해서. 좋은 제품 싸게 가격.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 돼. 이게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 된다. 이거 좀 마케팅 서적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죠. 우리 한번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모든 마케팅 책에 이 얘기가 있어요. 한번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다 가지고 오신 물건이 뭐죠? 공통으로 가지고 온 물건. 이거 스마트폰, 그렇죠? 이게 사장님의 니즈에서 나왔다고요? 정말요? 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사장님의 니즈에서 나왔다고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볼 거예요. 상품이 먼저 존재하고 오히려 니즈는 창출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전에도 숨어 있었잖아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니즈라는 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만족하는 물건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누구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말은 그 마케팅 이론과 그 서적을 팔아먹기 위해 누군가 고안해낸 상품 아닐까요? 그 상품에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구매를 해가고 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흥한다. 이거 텔레비에 엄청 나오는 말이죠. 텔레비전에. 뭐 박리, 다메니, 그걸로 막 갑부, 서민갑부가 됐다. 이거 호급날 나와요. 맞는 말일까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다 성공할 수 있나요? 성공할 수 있나요? 때가 다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제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네요? 네.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이라는 건 어떤 물건을 뜻하는 거죠? 막연해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추상적인 말들을 버리셔야 돼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장사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본주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일까요? 자본주의 세상은. 제가 물어보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묻고 답하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나중에 사실 얻어가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자본주의 세상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게 숫자로 판결되는 세상. 그러면 숫자로 내가 번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말들은 다 필요 없는 말들. 그리고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게 삼성 6 엣지 플러스예요. 이걸 딱 모델 넘버를 하면 가장 좋은 조건의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있죠? 이럴 때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굴까요? 돈을 버는 사람? 판매자일까요? 회사 누구 메이커. 그렇죠. 삼성이 돈을 벌죠. 삼성. 그러면 또 여기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네. 도메토피아가 파는 물건 중에 이런 볼펜이 있어요. GTS 1946 펜시 주사기 볼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부가세 별도 190원,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여러분들과 같은 셀러분들한테 209원에 공급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게 2007년도부터 팔았던 제품이고요. 2007년도부터 제가 2016년도 말까지의 통계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가격이었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187원,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 170원에 공급이 되는 제품이에요. 많은 셀러분들이 350원에서 500원 사이에 이 물건을 팝니다. 근데 누군가 GTS 1946이라고 네이버 쇼핑에 딱 검색을 해요? 그럼 똑같은 정보들이 쫙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내 거부터 보여야 돼. 광고를 해서 내 거부터 보이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야, 어차피 고객들 다 알잖아. 이렇게 다 나오는데 어차피 안 팔리면 꽝이고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남으면 장땡이야 해서 지금은 그렇게 파실 수 없게 저희가 최저가 정책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정책이 없을 때 230원에 파는 분이 나왔어요. 그럼 수수료 빼고 못 빼면 진짜 20원 남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금액만 이걸 버는 거죠. 그렇게 파시던 분이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사이트를 주다 보니까 저희 거하고 똑같아 보이는 제품을 전혀 다른 느낌의 이미지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똑같은 제품인가 하고 구매해봤어요. 저한테서 파는 분은 아니니까 구매해서. 근데 정말 저희 거보다 후지면 후졌지 좋을 것 없는 99.9% 똑같은 제품이더라고요. 이분은 이 물건을 얼마에 팔고 있을까요?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극과 극을 비교해볼 아주 좋은 기회죠. 이분하고 230원에 파는 분하고 똑같은 5년 동안의 기간이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그 5년 기간에 누가 더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팔았을까요?
두 번째, 그렇다면 누구한테서 구매한 고객들이 더 만족도를 느꼈을까요? 세 번째, 그럼 누구한테서 구매한 사람이 불만족도와 악성 댓글률이 높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삼천에 파는 분이. 많이 벌고 왜 그렇죠? 벌고. 왜 그렇죠? 제가 만약에 똑같은 제품을 산다면 네. 하자가 있지 않을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3,000원짜리 판매하는 사람이 네. 230이라는 건 몰라서 적에는 자기 3,000원짜리를 쓰겠죠. 네. 알았을 적에 문제가 되고 댓글이 알았다, 몰랐다. 고객들 너무 신뢰하시는 거 같네요. 네. 저는 가격은 약간의 페이크였습니다. 정확하게 비교를 다시 해드릴게요. 230원에 파는 분은 5년 동안 총 6,800개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400개를 반품을 받았어요. 거의 10%씩이나 반품을 받은 건데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을 도매 투표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씨, 물건은 말이야 좀 더 돈을 더 주게 하더라도 말이야 좋은 물건 팔아야지. 아이 짜증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그쪽에서 3,000원에 팔던 분은 5년 동안 총 15만 개를 팔았어요. 저희가 10년 동안 기간에 22만 개를 팔렸고 그 중에 20만 개가 여러분들 같은 셀러분들이 판매했는데 이 몇천 명의 셀러분들이 합해서 판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팔았어요. 과연 이 비밀은 뭘까요? 이 차이는? 포장? 똑같았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그 포장은 여기 이미지 말씀하시는 건? 그 퀄리티를 보여주는 퀄리티를 보여주는 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물건을 받았을 때 차이는 거의 없어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걸까요? 가격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노출 빈도 아닙니까? 노출 빈도.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이 상품을 반드시 GTS 1946으로 팔아야 되는 이유 있나요? 반드시 펜시 주사기 볼펜으로 팔아야 되는 이유 있나요? 반드시 이 이미지로 팔아야 되는 이유 있나요? 반드시 아까 그 상세 페이지로 팔아야 되는 이유 있나요? 고객들은 이 물건이 다 있는 줄 알고 펜시 주사기 볼펜으로 검색할까요? 근데 그렇게 팔아서 가격만 낮춘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애시당초 그 상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관심도 없다. 한마디로 자기가 파는 물건이 아이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러면서 그 상품을 팔아서 비전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누구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현실에 적용하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재고를 가지고 가지 않고 직접 만들어낸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어떤 고객들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은 돈만 벌고 싶어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용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공부를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서울대를 가고 싶습니다. 서울대 그 법학과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스키를 타지 않지만 스키로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말이 되네? 이룰 수 없는 꿈이네요. 그런데 왜 장사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죠? 여러분들 장사 관심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장사를 잘하면 돈은 저절로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만 관심 있지 장사에 관심 애시당초 없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막 되네요, 안 되네요 묻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지 돼요. 내가 장사라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할 수 있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좀 제가 심한 표현을 하나 쓸게요. 사람은 그냥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품은 그냥 태어나지 않죠. 반드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한마디로 적어도 팔아먹으려고 하는 가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반드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가치와 목적을 원래 필요로 했던 사람한테 연결하는 작업이 장사의 핵심 포인트겠죠. 네. 이 말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안 팔리는 물건은 없다. 그러나 못 파는 사람이 있다. 너무 어떤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4시 32분인데요. 아마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5시 한 5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 원래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이렇게 구구절절해요. 그런데 다 집어던지고 그냥 간략하게 4가지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오픈마켓 분석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누비에서 중점적으로 물건을 팔아먹을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메토피아는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서비스들은 뭐가 있고 그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딱 4가지죠. 그렇죠? 요 4가지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오픈마켓부터 말씀드릴게요. 오픈마켓이 없었다라면 지금과 같이 온라인 창업자가 무한 증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옥션, 제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스토어팜이 없었다라면 지금처럼 온라인 판매자가 급증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장이 자꾸 커지니까 관심 많아지니까 단순히 간단하겠습니다. 누구나라는 부분이 오픈마켓의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오픈마켓이 아니면 다른 데는 누구나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하죠. 어떤가요? 오픈마켓이 아니라면 가령 롯데마트몰 그래서 사장님이 물건을 등록해서 팔고 싶어 못하는 건가요? 할 수는 있죠. 네, 거의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법인을 써야 되고 그만큼의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그것도 또 심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거의 어렵겠죠. 거의 안 되죠. 한마디로 누구나라는 게 아니죠. 누구나. 근데 어쨌든 오픈마켓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판매할 수 있고 누구나 구매 가능한 마켓. 어떤 여기하고 반대말은 입점몰 뭐 이런 데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매라고 검색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트도 있고 무슨 도매 무슨 사이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우리는 도매토피아는 10,000개를 제공한다는데 우리는 100만 개를 제공해요. 우리는 70만 개를 제공해요. 그런 수많은 도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배송 대행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트들은 다 오픈마켓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뭘 해요? 살 수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뜻은 중개몰이라는 뜻이죠. 그 몰들이. 중개몰이라는 뜻이에요. 도매토피아는 중개몰이 아닙니다. 도매토피아는 오픈마켓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몰들이 중개몰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사장님도 그쪽에다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고 사장님도 올려놓을 수 있고 사장님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곳에서 물건을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팔아. 그럼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떨어지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 여긴 도매몰이 거긴 도매몰이고 옥션은 소매몰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옥션이 제일 쌉니다. 그런 물건들 아까 말씀하셨던 물건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옥션에서 긁어다가 옥션에서 파는 게 더 이득일 거예요. 한마디로 그 원청에서 올린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떨어지겠죠.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 합배송이 안 되겠죠. 재고를 가지고 가는 업체가 제공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다 따로 배송될 거 아니에요. 합배송이 안 될 겁니다.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물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올린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올린 거 아니에요. 등록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물건에 대해서 물어봐도 피드백이 없겠죠. 피드백이 굉장히 느리거나 부정확하거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요즘은 무슨 전환법이니 무슨 법이니 무슨 법이니 뭐 특허법이니 저작권 문제니 해가지고 별의별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사장님이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무슨 특허가 걸렸어. 이게 합의금은 3,000만 원 줘야 되는데 누가 물죠? 누가 물죠? 그러면 그 공급한 사람 그 몰은 빠지죠. 네,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장사를 할 때 내가 어디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사입을 한다라는 거는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 이거 따져보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냥 100만 개니까 더 많은 거 아니야? 한마디로 숫자로 바꿔서 비교 분석하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 저희하고 다른 어떤 사업의 종류이기 때문에. 단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구분을 해내야 될 거는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짚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다시 오픈마켓으로 돌아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 부장님 그런데 그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경쟁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됐건 간에. 그런데 그 부장님이 얘기하신 그 입점물 들여내는 데는 수수료가 너무 세더라고요. 수수료가 25, 30%예요. 그런데 이런 오픈마켓은요. 수수료가 그 절반도 안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분들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사장님이 요 우리나라 연수밸리 정도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들이 웬만하면 다 잘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사장님이 1층에다가 그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리고 어디서 그 팔아먹을 옷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가게를 구했고 팔 옷들을 가지고 왔어. 그럼 해야 될 게 뭐죠? 그 다음에? 광고부터 해야죠. 광고부터 해야 됩니다. 뒤에 계신 사장님은 가게를 구했고 팔 옷들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눈에 잘 띄게 해야 되거든요. 진열. 그렇죠? 진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진열부터죠. 진열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물건 팔 때 이 진열을 할 거예요. 진열. 입점물들은 이 진열을 누가 하냐면 각 카테고리 MD가 합니다. 그러니까 MD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옥션, 지마켓 이런 데서의 진열은 누가 하죠? 선생님? 누가 한다고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뭘로? 네? 올리는 사진 바꾸면 된다. 아, 네. 제가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옥션에서 내가 볼펜이라고 검색했어요. 진열이라는 건 일단은 뭐 앞에 그 DP 말고 진열이니까 진열이에요. 네, 볼펜이라고 검색했을 때 쭉 나옵니다. 찬스 쇼핑 광고죠. 광고로 올 수 있네요. 파워클릭 광고죠. 광고로 올 수 있네요. 파워 등록 광고입니다. 쭉 내리면 프리미엄 등록 있죠? 예, 광고입니다. 이 프리미엄 등록이 한 10페이지까지는 갈 거예요. 이 볼펜이나 키워드 하나에.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지 않고 베스트 판매자가 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하려고 온 거겠죠. 네, 오픈마켓에서 여러분들이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베스트 판매자가 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있어요.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도 MD들이 있어요. 있기는. MD하고 친해진대요. MD가 사장님의 어떤 가족이라든가 뭐 그러면은 괜찮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어렵겠죠. 네. 한마디로 베스트 판매자가 되는 길은 광고 없이는 불가능하다. 광고비 들이지 않고 내가 뭘 잘해야겠다. 광고비 예산을 잡지 않겠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또 바꿔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장님, 그 다 좋은 위치에 있는 광고를 제가 다 걸면 기본은 무조건 팔리겠네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어느 정도는 팔리는데 어느 정도 팔린다. 사장님, 광고를 내가 다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기본 이상은 팔리지 않을까요? 라고. 베스트 판매자는 몰라도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내가 광고만 잘하면 다 어느 정도 팔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왜 그렇죠? 눈에 잘 띄어서 들어가 봤는데 뭔가 혹한 게 있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팔릴 것 같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쉬우면 개나 소나 돈 벌고 살잖아요. 그렇게 개나 소나 돈 벌고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 다시 말씀 짚어드릴게요. 실력이 없으면 광고비는 계속 마이너스 될 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망하는 비중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열의 9은 다 망하는 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광고했다, 광고비 안 뽑으니까 가격 내린다, 그래서 맞추지 않아서 수익 타산 안 맞는다, 그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게 쉽진 않죠. 광고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광고는 판매가 아닙니다. 광고는 뭘까요? 광고는 노출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사장님 명동에서 사장님이 장사를 해요. 그럼 무조건 성공하나요? 그렇진 않죠. 오히려 명동 비싸잖아요. 임대비가 뭐 엄청 비싸잖아요. 그걸 못하면 크게 망할 그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명동에서 성공하겠다라는 자신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어떤 실력이 받쳐지지 않고서는 어려운 곳에는 야찼네. 결국은 목록 이미지, 상품명, 후기, 등급, 리스팅 이미지라는 걸 최소한의 베이직한 기준을 맞춰내지 않는다라면 광고비는 마이너스 될 거예요. 이건 명확합니다. 광고는 노출이에요. 노출. 광고는 노출이다. 한마디로 내가 무슨 마약을 팔 것도 아닌데 숨어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러면서 장사를 잘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노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잘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출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쟁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죠. 경쟁이라는 거.
근데 어쨌든 다 좋고요. 그러면 그 광고비를 얼마 정도를 들여야지 맞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잡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래서 제가 베이직한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내가 베이직한 거 아까 말했죠? 목록 이미지, 리스팅, 상품명, 후기 세팅 뭐 이런 어떤 베이직한 걸 맞춰내지 않는다라면 광고는 하지 않는다. 실력을 기본적으로 먼저 쌓는 게 우선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1번. 2번. 내가 그래도 최선에 맞춰낸 것 같다 라고 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올리고자 하는 매출에 여러분들은 등급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기 세팅 비용까지 감안한다라면 내가 올리고자 하는 매출의 20%는 무조건 광고비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20%. 광고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20%를 드린다고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20% 내로 맞춰야 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출이 3천만 원 이상 연속 3개월 이상 찍었다. 그러면 그때는 한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내가 5천만 원 이상 연속 3개월 이상 찍었다. 5천만 원 이상 이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연 소득도 억이 넘어가는 수준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7에서 10% 정도로 광고비를 맞추면 딱 맞습니다. 내가 7% 정도를 유지하면서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가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막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저 지금 강의 중인데 이따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광고비. 네, 광고비는 이제 딱 정해졌어요. 어쨌든 내가 5천만 원 이상 올리면서 7% 정도를 유지하면 이제 내가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여러분들 그 정도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장사하지 마세요. 장사는 계속 키워나가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키워나가지 않으면 다시 후퇴가 돼요. 퇴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만족하실 거라면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 정도가 되면 유지가 되는데 이 오픈마켓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다이내믹한 곳이고 우리 약간 이런 초보 셀러들이라든가 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셀러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굉장히 좋은 시장. 근데 그 좋은 시장인 이유는 이 오픈마켓이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무슨 뜻일까요? 계급사회라는 말은 보통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렇죠, 사장님? 근데 저는 이 오픈마켓이, 옥션즈마켓 이런 곳이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장님? 왜 그럴까요? 네?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전망이 있고 여러분들이 덤빌 수 있는 시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오픈마켓은 접근성이 쉽다라는 어떤 점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개념이 없이 덤벼요. 개념이 없이. 그런데 내가 이 어떤 최소한의 여기서 요구하는 베이직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 베이직한 기준들을 다른 어떤 무슨 데서 장사하거나 뭘 하려고 실력을 쌓으려면 되게 어려운데 이 베이직한 것들은 여러분이 기본만 맞춘다라면 내가 10% 내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다른 곳들보다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10% 내로 한마디로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대다수가 속해져 있는 90%의 그 정도에 속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신다면 한마디로 90% 안에 들어갈 거라면 장사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의 9은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만두거든요. 접근성이 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라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10% 안에 내가 베이직한 기준을 가지고 들이밀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9%, 8%, 7%, 6%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다이내믹한 시장인 거고 계속 이 어떤 등급이나 계급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덤비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하루에 옥션에서만 300만 원씩 물건을 팔아요. 그 사람들이 성공했네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옆에서 쓱 지나가면서 사장님 성공이라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공하시기에는 아직 멋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장님 기분이 나빠가지고 빈정상인데도 야이씨 너는 얼마 파는데 그래?
근데 저는 사장님보다 훨씬 적게 팔아요. 근데도 저는 아이, 그런 얘기가 뭐 관심 가지실 필요 없고 성공은 아니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진이 아니야, 마진 남을 만큼 남는 거예요. 하루에 300만 원 팔면 다른 마켓 하고 하면 한 500만 원이겠죠? 500만 원인데 거기에 한 20%가 남는다고 치자고요. 한개 써놓고 싶다. 근데 저는 아직 성공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사장님 막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옥션에서 전화가 와요.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세요. 물건 내려버리시고. 우리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쉽게 생각하면 아까 여기 1층에다 가게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막 사람들이 줄 설 정도로 만들어놨어. 근데 건물주가 1년 만에 우리가 하려니까 저 빼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왕년에 돈 좀 벌어봤다라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반짝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지속적이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순간 잠깐 엇벌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위치가 지금 딱 보면 막 별로야. 그럼 그걸 그 사람 두고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품종등어가 있어. 근데 어떻게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온라인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어떤 업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자기 가게가 있다는 것이고 그 자기 가게가 브랜딩 됐다라는 거예요. 난닝구라든가 무슨 스타일란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바보사랑이라든가 1300K라든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누구나 안다라는 거는 브랜딩이 됐다는 거예요. 브랜딩. 근데 그 업체가 자기네들만 팔 수 있는 물건은 없어요. 근데 그 뭐하면 뭐 이렇게 생각나는 브랜딩이 됐다라는 게 그 업체들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때부터 뭔가 우리는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물건을 팔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한번 볼게요. 볼펜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죠. 네, 그럼 이렇게 수많은 가게들이 나와요. 볼펜이라는 키워드를 광고 키워드를 하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100군데가 넘는 키워드예요. 이런 키워드를 뭐라고 하냐면 비싼 키워드라고 하죠. 비싼 키워드. 이런 광고의 형태를 CPC 광고라고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 업체는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최저 단가는 70원짜리부터 시작해요. 70원짜리. 그런데 최고 비싼 거는 몇만 원까지 합니다. 싼 광고처럼 보이지만 싼 광고가 아닌 게 한 3만 원이다 그러면 누군가 하루에 10,000번을 클릭했다. 그럼 3억이 나가는 거예요. 10,000번 클릭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그럼 그렇게 비싼 키워드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비싼 키워드. 대출, 성형. 쉽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출, 성형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많은 덤태기를 고객한테 씌우는 거라는 거죠. 그걸 이용자는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막 검색, 인터넷으로 뭔가 싸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덤태기가 다 나한테 있는 거야. 그렇죠. 어쨌든 이런 광고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 나 볼펜 구매해야지 라고 아무 데나 들어가 봤어요. 호수 판초 여기 96원 싸다 라고 검색해 봤더니 최소 주문 수량이 1000개래요. 뭐야? 그리고 아까 바깥에 있는 가격으로 구매하려면 10,000개를 구매해야 된대요. 이씨. 이상하죠? 그래 유명한 고르기프트 고르기프트 유명하네? 근데 똑같아 보여요. 91원 아까 거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역시 최소 주문 수량 500개 바깥에 있는 가격으로 하려면 75,000개를 구매해야 된대요. 장난하는 거야? 누가 500개씩 막 구매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쇼핑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쇼핑몰 분양이라는 거는 대다수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분양을 받은 거예요. 분양. 돈을 내고 분양을 받은 거죠. 근데 분양을 받은 그 몰은 뭐냐? 그냥 어떤 그 판촉물협회나 이런 데에서 중개자들이 다 중개를 해놓은 거고 상품을 모아놓은 거고 공급자는 다 따로 있는 거고 발주 다 따로 넣어야 되는 거고 그걸 분양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광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체를 브랜딩하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죠. 거의 어렵다고. 그래서 도메토피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이미지건 뭐건 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근데 바꾸기 전에는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되고 한 개씩도 다 팔 수 있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이 가미하기 위해서 스킨이라든가 목록 이미지라든가 상품명이라든가 이런 건 다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상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등록할 때 다른 곳에는 없지만 자동으로 되는 편한 사이트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도메토피아에서 샤본이라는 쇼핑몰 신개념 토탈 쇼핑몰 분양 서비스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메인만 사셔가지고 바꿔 달아가지고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상품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다 배너가 뭐건 바뀌어요. 그리고 이 배너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진열, 상품명, 목록 이미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다 자동으로 바꿔요. 그리고 업데이트 자동으로 되고 주문 자동으로 되고 여러분들이 하다가 내가 돈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피지를 도메토피아 거로 바꿔서 정산받다가 내가 다시 돈이 생겨 그럼 다시 내 피지로 바꾸고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쇼핑몰 호스팅인 뭐 카페입사나 고도몰이나 이런 쪽하고 쇼핑몰 분양이라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거예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상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는 거죠. 감히 국내에 없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냈다라고 자부드릴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무리 쉬운 구간, 빠른 구간, 편한 구간 간에 여러분들의 연출력이 가미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꿔내지 않는다면 잘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실력이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쇼핑몰까지 살짝 다 말씀드렸고 1부, 2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도메토피아 소개를 할게요. 도메토피아 소개를 할 텐데 도메토피아 소개를 하면 옛날 얘기가 좀 많이 나올 텐데요. 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려드리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잖아요. 그 시행착오들을 여러분은 겪지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발판 삼아 남이 어떤 한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훨씬 빠른 학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도메토피아는 2002년도 월드컵 경기가 한창 열릴 때, 물을 읽을 때 영등포구 당산동 1가 254-6번지라는 곳, 아직 제가 주소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라는 곳에 다 쓸어들어가는 귀신 한 수십 명 나올 것 같은 폐가 한옥 건물이 있었어요. 방 8개 되게 크고 뭐 그럼 폐가에 보통 보면 나무 이렇게 큰 거 막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어떤 마당도 넓은 폐가 한옥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를 보증금 없이 제가 말할 때까지 살아라고 해가지고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에 쓸 수 있게 되면서 GNT 무역이라는 상호를 걸고 거기를 사무실 겸 숙소 겸 뭐 창고로 쓰게 되면서 사업을 하셨어요. 저희 대표님하고 대표님의 선배분 이렇게 두 분이서 출발을 하셨고요. 두 분이서 처음 하셨던 사업은 뭐였냐면 중국 광저우에서 공장을 하나 섭외해가지고 초콜릿을 OEM으로 생산해냈어요. 그때 생산해내던 초콜릿이 초코타임이라는 건데 그 초콜릿을 국내 전국에 있는 과자도매상에 납품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시작을 했냐 사업을 네, 친구들한테 빌린 돈 그리고 카드빚으로 시작을 하셨대요. 정말 무모하죠. 그런데 유통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6개월 반 만에 약 8,500만 원이라는 빚을 지시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돈을 좀 잊고 출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던 와중에 이 두 분 중에 저하고 원래 친분이 있었던 분은 저희 대표님의 선배분이었던 분하고 저하고 이 일을 같이 하기 전에 한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제가 어린 나이부터 아주 영업생활을 오래 했던 걸 알고 저한테 같이 일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영업적인 파트를 좀 맡아달라. 그런데 이 두 분이 2002년도에 사업을 하셨다면 저는 1997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신사역 쪽에서. 제 밑에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됐었고 그 당시 제가 올리던 1년 매출이 90억 정도 됐어요. 제가 한 달에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돈만 5억이 넘어갔어요. 꽤 잘 나가지 않았네? 네. 어쨌든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그 2001년도 정도쯤에 몇 가지 뜻하지 않은 아주 좀 위험한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제가 갚을 거 다 갚고 메꿀 거 다 메꿔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약 12억 8천만 원이 생겼어요. 12억 8천이면 지금도 크지 않나요? 많이 크죠. 근데 2001년도라면 17년 전이라면 지금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보는 게 그렇죠. 저는 네. 압구정에서 당시에 3억밖에 안 네. 나왔어요. 20억짜리. 네. 그러니까 12억 8천을 딱 했을 때 터졌을 때 도저히 이걸 갚을 수 있어요. 내 평생에. 왜냐면 이자가 확확 불어나니까 그걸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요? 그래서 죽지 못해가지고 전국을 노숙자로 떠돌아다녔어요. 노숙자로 떠돌아다녔다면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역에서 주무셨어요? 이러고. 노숙자가, 세상 노숙자가 다 거기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노숙자로 떠돌고 있던 찰나에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1%, 0.00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저는 그냥 제 12억 8천이 넘는 빚에 비해 이 두 분의 빚은 8,500만 원이니까 젊은 사람 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분의 고향이 제주도였어요. 그러니까 에이, 험난한 도시생활 접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나는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인생 포기한 몸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노숙자인 저보다도 별로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상태가 안 좋냐면 그 당시 이 두 분이 타고 다니던 차가 빨간색 티코예요. 빨간색 티코. 그런데 이 티코의 조수석 문을 열면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문짝이 그대로 뜯어집니다. 만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를 무슨 청테이프 같은 걸로 칭칭 메고 다니는 거예요. 욕먹을 정도로. 정말 아무도 주워가지도 않을 차를 견인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견인당한 차를 찾아올 돈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커녕 정말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조차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이 지랄이고 우선 현금 마련을 위해 뭔가 일을 합시다. 제가 노숙자 때 하던 알바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차박이라는 거예요. 차박이가 뭔지 아시나요? 차박이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신 분. 차박이가 뭐냐면 서울 이렇게 수도권 일대 보면 딱 빨간불 딱 되면 차들이 쭉 막히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신호대기 구간들이 있죠. 그럼 갑자기 계산기 3종 세트 만원, 식칼 5종 세트 만원, 그리고 막 추울 날은 가죽 장갑 2종 세트 만원.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차가 막히는 곳들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차박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물건 만원짜리 하나를 팔면은요 4,000원씩 줘요. 4,000원씩. 그러니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하루 보통 30개는 팔리거든요. 그럼 얼마 정도 들죠? 대부분 만원짜리 많았습니다. 그래 10,000원짜리만 팔았어요. 저는. 네. 그러면 근데 그 당시 노가다 일당이 6, 7만 원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노가다 일당이 6, 7만 원 정도였어요. 2000년대 초반에. 노가다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자고 했어요. 현금 만원도 바로바로 되는 거니까. 그걸 하자고 했는데 정말 이게 정말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신호가 바뀌면 그냥 가버리는 거니까 안 돼요. 정말 이 두 분 중에 다 노가다도 많이 뛰어봤다는데 한 번은 일주일 만에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이러는데 미세먼지의 몇천 배가 되는 어떤 그 자동차 배연을 그대로 흡입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그렇죠. 그리고 딱 신호가 바뀌면 차들이 급출발을 하잖아요. 여기서 뭐 사고 나면 그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사고 위험성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든 것보다 훨씬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뭘까요? 네? 이렇게 힘든 점보다 힘든 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다 보다. 쪽팔리죠. 안 쪽팔리시겠어요? 안 쪽팔리시겠어요? 사장님 안 쪽팔리시겠어요? 이게 물건을 산다는 신호가 빵빵 이거예요. 그러면 딱 쳐다봐가지고 미친듯이 달려가야 돼요. 차 떠나기 전에. 신호 바뀌면 차 가잖아요. 미친듯이 가서 딱 물건 들이밀면서 차문 찡 열면 딱 10,000원 받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빵빵 해가지고 막 미친듯이 달려가는데 누가 차문을 찡 열고 야, 너 용순이 아니야? 야, 너 여기서 뭐해? 라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얼굴 빨개지면서 난 누군가 또 여기는 어딘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대표님이 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가셨어요.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 학교가 좀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대학교에서 총학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을 했고 여기 다니니까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향 사람은 너 이러려고 서울 올라와? 식구들은 알고 있어? 이러면 어때요? 정말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좀 안 좋겠죠, 기분이. 어쨌든 제가 한 3개월 반 정도를 했어요. 3개월 반 정도를 해가지고 정말 그 좀 어려운 고비 넘기고 티코도 찾아오고 그리고 돈도 조금 모아둘 몇백만 원 정도 각자 모아둘 정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 대표님이 야 영순아 아무리 우리가 길바닥 인생으로 전락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이거보다는 좀 나은 걸 해보자. 저기 시장통에 갔더니 이 차들에 비해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차들에 비해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이거는 차 사이로 다니는 거니까 안 보이면 그만인 건데 거기는 딱 트여 있으니까 잘 보이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게다가 우리가 차바이 때는 한 가지 물건만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야 거기는 우리가 차바이 때 팔았던 10가지 이상의 물건을 다 진열해 놔도 되겠더라. 그러면 10배가 넘는 사람들 10배가 넘는 상품이면 단위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배 장사가 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말은 맞는 거죠. 말은 맞는데 그래서 저희가 딱 그때 했을 때 구로시장, 대림시장, 그리고 뭐 가래봉시장, 그리고 뭐 남성시장 이런 데 가봤어요. 진짜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시장들 가면 바글바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희 좀 위치도 좋은 곳에 딱 목소리를 잡아가지고 10개가 넘는 사람 쫙 진열해 놨어요. 이러고. 그런데 3분의 1도 안 나가더라고요. 3분의 1도.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거예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더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00원에 팔던 물건을 9,000원에 팔고 8,000원에 팔았어요. 물론 10,000원에 팔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데 오히려 남는 돈이 확 줄어드는 거죠. 하루 3만 원 벌기 힘들어요. 3만 원. 아무리 우리가 길거리 거지 인생으로 전락했지만 3만 원 가지고 뭐 물건도 사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돈도 갚아야 되는데 살기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야 남이 만들어 놓은 물건 가지고 되냐 안 되냐 좀 그러지 말자. 소싱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 핫한 도매시장이 어디예요? 창신동, 화곡동, 신월동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가가지고 그 당시 핫하다는 노점이 핫하다는 별의별 물건들을 다 팔아봤습니다. 여성용 복대도 팔아보고 양말도 팔아보고 바퀴벌레 약도 팔아보고 그 치약도 팔아보고 칫솔도 팔아봤는데 그 어떤 걸 팔더라도 하루에 3만 원 벌기 힘든 거예요. 속으로 나 혼자 노숙자 때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여러분들 여기서 차가 안 막힐 때 택시를 타시면 한 5,000원 조금 넘으면 화곡동 도매시장 가실 수 있어요. 한번 꼭 가보세요. 그 화곡동 도매시장에 제가 이렇게 막 물건을 고르려고 하다가 딱 봤던 도매상가가 만물유통이라는 도매상가예요. 건물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될 텐데 거기 구석탱이에 정말 제 눈에 확 띄는 상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동 칫솔 세트였어요. 그 당시 브라운 전동 칫솔이 나왔을 때 2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충전시키니까 혼자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호기심은 가지만 누구나 쉽게 서민이 써서 쓰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게다가 가족들도 있는데 자기 혼자 쓰기에도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플라스틱 투명한 케이스로 하얀 케이스에 덴탈 케어라고 써져 있고요.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이 칫솔대가 있고 칫솔모가 4개 꼽혀져 있어요. 4인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이 건전지 전동 칫솔 세트가 그 당시 도매가로 6,500원. 그래서 저거를 10,000원에 팔면 나 같은 남자들은 10,000원 버리는 셈 치고라도 호기심 못 이겨 산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20만 원은 호기심에 살 수 없지만 10,000원은 호기심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저 100세트만 사주세요.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3년 5월 1일 당산역에 이렇게 내려가는 데 보면 건널목 있고 뒤에 스크린 경마장 있는 쪽 있어요. 거기서 제가 2003년 5월 1일 11시 48분에 게시를 했어요.
정확히 52분 만에 제가 100세트를 다 팔았습니다. 100세트를 다 팔았으니까 52분 만에 100만 원 매출이 생긴 거고요. 35만 원 수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괜찮아요. 우리 이걸로 집중합시다. 그래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가지고 물건을 다 샀어요. 그리고 프랜카드도 맞췄어요. 4인 가족 전동 칫솔 세트 X 홈쇼핑가 199,900원 4인 가족 전동 칫솔 세트 홈쇼핑가 199,900원 X 단돈 만원. 그리고 저는 한술 넣었어요. 약간 의사 가운 같은 걸 입고요. 치아 모형을 딱 사가지고 좀 때를 묻혔는데 이렇게 닦아내는 겁니다. 이러면 훨씬 맥혀져. 그러니까 이 3명 중에 이제는 제일 못 파는 사람이 하루 100세트를 파는 거예요. 제일 못 파는 사람. 괜찮죠? 그래서 제가 2003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8월 말 정확히 4개월을 받았어요. 4개월. 그랬더니 만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대표님이 야 고기는 한번 묵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만난 지 1년 만에. 그러더니 야 우리가 4개월 동안 팔았는데 비 오는 날 못하고 단속 심한 날 못해서 한 96일 정도 한 것 같아. 96일 동안 우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각자 200만 원씩은 가져갔고 빚도 갚았고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우리가 좀 얼마가 모였는지 얘기를 해줄게 그랬어요. 각자 200만 원씩도 가져가고 밥 사 먹고 이자도 갚으면서 얼마를 모았냐? 9천만 원이 모였어요.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길거리 인생이라고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길거리에서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벌고 삽니다. 네. 어쨌든 그 9천만 원의 빚을 다 갖고 끝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저희 대표님이 야 우리 빚은 우리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이건 우리 공통으로 본 거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이제 노점은 그만하자. 우리 이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우리처럼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한테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큰 기회가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고개를 뿜어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만지면 절거락이라고 저희 어머님은 그러셨죠. 그러니까 뭐든지 기계나 뭐 만지면 다 부셔져요. 뭐 작동이 안 돼. 그러고는 마이너스의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컴맹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 두 양반도 이 어떤 뭐 과제 하느라고 이것만 빠르지 키보드만 빠르지 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컴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당시에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HTML이니 뭐 프로그램 언어니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포토샵도 할 줄 몰랐어요. 엑셀도 몰랐고. 그런데 이런 컴맹에서 모가지고 온라인 창업을 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야 누구든 모르던 지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배워가면서 하면 되지. 뭐라든지 무대포 정신 좀 있어. 무대포 정신. 다 배워가면서 하면 돼. 그러더니 자기 선배하고 저를 국비 지원 컴퓨터 학원에 보내줍니다. 근데 저는 그 학원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계속 가르쳐 주는 게 검색하는 거, 블로그 하는 거, 메일 보내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보죠. 그런데 못해. 3주가 지났는데도 메일을 잘 못 보내. 메일 보내는 게 이게 힘드네. 파일도 몰라. 이런 분들이 무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야 학원 그만 다녀. 무슨 우리 일하려고 온 거였지 무슨 학원 다니려고 만나? 학원 그만 다녀. 야 모르는 거 내가 다 책까지 줄 테니까 우리 책 보면서 같이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기분을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그래도 모르는 거 있으면 지식이나 물어보면 돼. 그리고 나는 친구들 있으니까 물어봐가면서 하면 되지. 정말 그래서 무대포 정신으로 그렇게 저희가 온라인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몇 달 만에 저희가 배운 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당시 카페24라는 쇼핑몰 호스팅을 이용해서 그해 2003년 12월 15일 저의 첫 쇼핑몰이 나왔어요. 그 쇼핑몰 이름이 뭐냐? 초코레이디.com이에요. 초콜릿이라는 말하고 레이디라는 말하고 제가 합성해서 만들어낸 말인데 이름 괜찮지 않나요? 이름 괜찮지 않나요? 초코레이디. 발음도 괜찮잖아요. 네,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못 파는 곳이었을까요? 초코레이디.com. 못 파는 곳이었을까요? 네? 여성 전용물이. 여성 전용물이 이상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초콜릿 하는 거죠, 초콜릿.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맥락이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사업이 뭐라 그랬죠? 초콜릿을 OEM으로 생산해내서 과자도매상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과자도매상하고 친한 과자도매상들이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한테 줄 돈이 있었던 동영상도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물건을 편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 물건을 선택하자. 두 번째, 우리가 그래도 과자 동영상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해외 과자들 쉽게 사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해외 과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 먹었는지 아세요? 다 동대문 남대문 시장 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유럽 초콜릿, 일본 과자 매니아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매니아를 겨냥한 전문몰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초코레이디닷컴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정말 하루에 회의를 5시간씩 하고 막 별의별 노동을 하는데 뭐 아는 게 없으니까 하루 5개, 4개, 7개 이렇게 물건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참 그지 같은 시대인 거죠. 맨날 공상 같은 얘기만, 야, 눈 뜨고 일어날 때 하루에 50개 정도 들어있으면 진짜 좋겠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14년 1월 10일인가 그때, 그날도 술을 진탕 마시고, 야, 그날 4건 나간 날이에요. 4건 나간. 야, 내일 딱 우리가 딱 잠에서 깼는데 50건 주문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 50건이 주문 들어와 있는 거야. 더 웃긴 건 그 다음날 300건이 주문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변화는 없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얼마나 무식했는지 제가 그 당시 별명이 덤앤 더머들이었어요. 얼마나 무식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초콜릿 과자를 판다고 하면서도 발렌타인데이가 뭔지 몰랐어요. 저희는 그때 깨달았어요. 발렌타인, 여자한테 초콜릿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죠. 3명 다 뭐 시커매가지고 여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던 사람들인가 보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초콜릿 주려고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정말 와, 한 4일째 5일째 되니까 2,000건 3,000건씩 주문이. 야, 그런데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이런 쇼핑몰을 만들면 이렇게 진열하고 뭘 만들면 그 다음에 만들어야 이렇게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그거 피지를 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무통장 입금 그러고 통장을 찍으러 다녀갔어요. 그래가지고 장승호 32,000원, 임효빈 29,000원 체크 해가지고 하나씩 수동으로 넘기는, 진짜 무식하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주문이 몇천 건씩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에 수십 번 가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몇천 건 주문 들어오니까 저희 3명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 친구, 선배, 후배 10명 정도를 끌어들여서 밤새 포장하는데도 감당이 안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당시 저희 대표님의 선배분은 여전히 찍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야, 이 무식한 새끼야! 왜 찍으러 다녀? 야, 어차피 딱 그 날짜는 정해져 있고 안 보내면 꽝이고 취소고 보내면 다 입금해. 걱정하지 말고 물건부터 보내. 이러는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어때요? 저희는 일동. 이러고 정말 주문 접수에 있는 것들을 전체 체크하고 입금화면을 돌린 다음에 물건부터 보냈어요. 이때부터 저희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시판에 재밌는 댓글들이 달려요. 뭐라고 달렸냐면, 대박, 제가 방금 입금하고 왔는데 물건이 와 있어요. 짜장면 배달보다 빠른 인터넷 주문? 이러고 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 밑에다 댓글을 다는데, 야, 그 당시 인터넷 뱅킹이 있었나 봐요.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여기 아무래도 수상해요. 제가 입금 확인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띵동 소리가 났어요. 물건이 왔대요. 감시당하고 있나 봐요. 이런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남들 하는 건 다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귀가 얇잖아요. 기본적으로 남들 하는 건 다 하잖아요. 다 하는, 지금도 쇼핑몰 있으면 다 하는 마케팅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다 하는 마케팅. 네, 회원 가입하면 5,000포인트 드립니다. 회원 추천하면 또 몇천 포인트 드립니다. 다 하죠. 안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만 회원가입이 되던 때예요. 그리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회원 정보는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뭐 그게 틀리면 뭐 딱 틀리다고 나와 있고 다시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저희도 그런 걸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몇십만 원 주문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서비스 팍팍 넣어줬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몇십만 원 주문권들이 초등학생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 초등학생들이 주민등록번호 자동 생성기라는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통과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생성된 가상의 인물이 있잖아요. 이 가상의 인물이 딱 하나의 코드만 추천 코드로 넣고 자동으로 회원가입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걸 돌린 거예요. 이 중에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다 쓸 수 있는 분. 우리 이러면서 쇼핑몰 창업을 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 당시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얼마나 더 무서울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초등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들도 많았고요. 지금은 더 고도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평균 하루에 3,800건을 보냈어요. 물건을. 5톤 트럭으로 한 차씩 물건을 보냈어요. 하루 3시간 자고 포장만 했어요. 씻지도 않고 포장만 했어요. 똥 쌀 틈도 없어가지고 포장만 했어요. 정말 그렇게 포장을 하고 2월 14일 날만 와라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2월 14일 날 딱 왔을 때 저희가 씻지를 못하니까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면 사우나에서 안 받아주니까 좀 초벌로 좀 씻고 그 다음에 사우나를 가서 또 씻고 그리고 좀 밀린 잠도 좀 자고 그리고 3명이서 좀 5만원짜리 초밥 정식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100만 원만 줘보셔. 나 좀 쓰고 올 테니 이러고 100만 원도 딱 받아놓고 얼마가 남았을까요? 이거 딱 정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가 남았을까요? 그래도 하루에 5톤 트럭을 한 척씩 보냈는데 얼마가 남았을까요? 네. 그거 열흘 팔수있는 아니죠. 한 달 받았죠. 한 달. 20 몇 회를 파는 거죠. 20 나오죠. 20이요? 25. 20억이요? 너무 정확히 마이너스 9천만 원 됐습니다. 정확히 마이너스 9천만 원 됐습니다. 저희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업할 때 실력은 필수입니다. 내 실력만 가지고 성공 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운. 그런데 제가 옆에서 많이 관찰하는 경우 아주 박복하고 불운한 사람이 아니면 그 운이라는 거는 골고루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운이 가기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대다수 크게 망하는 사람들은 그 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운을 감당할 실력이 없으면 그 운은 독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주변에서 크게 사업하다가 망하는 분들 보세요. 큰 기회가 갔기 때문에 크게 망하는 거예요. 큰 기회가 가지 않았으면 소소하게 망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왜 나는 이렇게 박복하고 운이 없을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실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력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정말 더 불운한 건 저희가 얼마나 더 무식했냐면 저희는 식품을 팔면서도 냉장 창고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건들이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상품들이. 그리고 저희는 냉매제라는 개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참 생각해야 될 게 많죠. 그런데 저는 냉매제라는 개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초콜릿이 박스 안에서 직사광선을 받아가지고 똥처럼 녹아서 흘러요. 막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똥 같은 그지 같은 거 이러면서 욕 댓글 날리고 악성 댓글 날리고 무슨 전화기를 키기 힘든 게 하루에 200~300통씩 악성 문자가 왔어요. 욕하고 빨리 환불해 내라 이씨 뭐 별의별 막 아우 이런 막 소리들이 있는 문자가 왔어요. 저희가 평균 97%, 98% 하는 판매자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제품이 중간에서 상하고 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78%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만족도가. 그럼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남아있던 재고를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다 땡처리하고 그리고 그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사업자를 냈죠. 그 당시 사업자가 GNT 무역이고 그 두 번째 사업자가 제가 투판이라는 어떤 사업자였는데 그 투판이라는 사업자로 새로 내고서 다시 뭘 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야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히트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때보다 한 10배 노력해가지고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래서 정말 창신동, 화곡동, 신월동을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별의별 물건 다 팔았어요. 그 당시 유행하는 게 여성 통국구두 유행했거든요. 여성 통국구두, 발찌, 팔찌, 코걸이, 귀걸이, 무슨 그리고 여성용 속옷서부터 뭐 스카프,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 캐리어 몇백 가지를 제가 다 팔아봤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등록비조차 뽑아내기 어렵더라고요. 등록비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옥션에
그냥 이렇게 딱 상품을 무료로 등록할 수 있죠. 그렇죠? 고정가 판매라고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요, 옥션의 뜻이 뭐죠? 경매. 옥션의 판매 방법은 경매와 공동 구매밖에는 없었어요. 2주짜리. 그리고 그것도 여러 가지 물건, 지금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옵션이라는 기능이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물건을 경매라든가 공동구매 이 두 가지 하나의 방법으로밖에 못 올려요. 그리고 이 2주짜리 경매나 공동구매 물건을 올리는 게 적어도 한 3, 4만 원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3, 4만 원을 얻으려면, 회복하려면 그 올라간 물건이 7, 8개 이상은 팔려야 돼요. 그런데 이 등록비조차 뽑아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정말 만 가지를 등록한다 그러면 억이 들어요. 한마디로 그냥 물건을 올리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지금처럼.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던 시절에. 그래서 정말 저희가 계속 마이너스 되니까 드디어 이 두 분의 빚도 억이 훨씬 넘어가고, 그리고 정말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고 살았어요. 정말 속으로 맨날 그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들이랑 무슨 온라인처럼 에이 그지같이 노숙자 시절이 훨씬 나. 그때 살찌고 살았다 시네.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제 속으로 딱 생각을 결심을 했죠. 아, 때려쳐야지. 무슨 말로 무슨 핑계로 내가 도망가 버릴까? 그 당시 제가 잘 도망가기도 했어요. 사실은 도망가다가 잡혀오고 그랬어요. 제 대표님이 그랬었는데, 아, 무슨 핑계를 대서 확실하게 빠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평소에는 생각 안 하던 업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동네마다 천냥하우스가 그렇게 많았어요. 맞죠, 사장님? 맞죠? 옛날에 그 많던 천냥하우스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천냥하우스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렸어. 언제나 뭔데 저렇게 바글바글 거리지? 그러고 가봤어요. 천냥하우스에 뭐 특별한 거 있나요? 특별한 거 있나요? 없죠. 그래, 특별한 게 없는데 그래도 그래, 저 방법을 내가 응용을 해보자. 그 실험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그만두더라도 그때 그만두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상품을 올리면서 늘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등록비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속으로 늘 생각이 10개 등록하면서 등록비 한 번만 내면 좋겠다. 한 100가지 등록하면서 등록비 한 번만 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고객들도 여러 가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물건을 사려면 지금은 옵션 기능이 있지만 그 당시 없었을 때는 장바구니에 담았다 나갔다, 장바구니 담았다 나갔다, 장바구니 담았다 나갔다 이래야 돼요. 그 와중에 판매자가 바뀌면 배송비도 이중삼중으로 물어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고객들도 그냥 스크롤만 쓱쓱 올리면서 1번, 5번 이렇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온라인 최초 천냥하우스 시계 판매로 이렇게 제가 300가지 물건을 이런 식으로 올려놨어요. 온라인 최초 천냥하우스 무한 상품이라는 간판을 달고, 그리고 진열 순서를 문구면 문구라는 카테고리면 문구부터 진열을 했고요. 그리고 주방용품이면 주방용품부터 진열했고요. 생활작품이면 생활용품부터 진열해서 모든 카테고리, 대부분의 카테고리에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저희가 국내 최초로 시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방식으로 팔기 전에 하루 매출이 7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매출이 200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물건을 팔자마자 정확히 3개월 반 만에 저희가 6,500만 원이라는 월 매출을 기록했어요. 어때요? 신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 저희가 남들이 안 파는 걸 팔았나요? 개나 소나 아무 데서나 막 굴러다니는 걸 팔았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남들보다 싸게 팔았을까요? 아니요, 저희 마진이 되게 좋았어요. 판매 방법만 어떻게 해서 약간의 변형을 준 건데 그게 히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따르릉 그리고 옥션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급상승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최고 등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앞으로 잘하십시다. 이런 다음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관심 가지고 있는 기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희망도 주실 겸 인터뷰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12개 신문사 기자 인터뷰를 잡아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저희를 소개해 주려고 그럴까요? 옥션은 언제든지 상대방 꿍꿍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저희를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저희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홍보하려고. 그렇죠? 저희 이용하는 거죠. 근데 저희도 어차피 옥션하고 관계를 나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랬더니 막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이런데 전자신문 뭐 쫙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사가 나간 지 정확히 25일 만에 갑자기 저희 천냥 스타일은 저희밖에 안 팔았는데 갑자기 너도 천냥 나도 천냥 천냥 나라 천냥 전다 천냥 청구 천냥 50개 판매자가 천냥이라는 간판을 달고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좀 약간 퍼지면은 사람들 우죽순으로 그러잖아요. 야, 25일 만에 50개 판매자가 그거 작업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을 텐데